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2,3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중국 증시가 상승폭을 넓힌 가운데 우리 증시도 투자 심리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기관이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특히 의약품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삼성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제약업종 자체도 2% 넘는 오름폭을 그렸습니다. 반면에 오늘 통신주들이 3% 넘게 떨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들어서 LTE통신비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할 예정인 만큼 통신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나섰지만 개인이 1,0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78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도 상승세가 짙었는데요. 특히나 출판 매체 복제가 3% 넘게 올랐고요. 제약업종도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미디어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LCD 패널 가격이 8월 상반기에 예상치를 상회했고, 이 같은 상승 추세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관련주들 리드와 세미시스코, 네페스 등 LCD 관련주들 상승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다날, 또 라운시큐어 등 일부 인터넷은행 관련주들 상승하면서 오늘장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떤 부분 좀 특징적으로 봤을까요? 예, 사실 특징을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사실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시장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8월로 접어들면서 그동안에 이제 6월 그리고 7월 동안에 시장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던 모습들이었는데 8월에 좀 가파른 회복을 기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증시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뭐 차트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중소형주 위주의 대응 관점에서 코스닥 지수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8월로 들어오면서 요때인데요. 요때 보시면은 이게 옆으로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예, 옆으로 들어 누우면서 그 어떤 추세도 없이 그냥 가로로 일자로만 들어 놓은 모습도,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시장을 아예 일주일 동안 쉬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위아래의 어떤 변동, 장중 변동은 물론 한 1%씩의 변동이 있습니다만 상승과 하락이 교차로 반복이 되면서 그 어떤 방향성도 최근 8월 들어서 5거래 동안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여기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 선 있죠. 여기에 선,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제대로 좀 돌파를 못 해주면서 이렇다 추세가 더더욱 나오지 않는, 좀 바꿔 말하면 여기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으로 돌아선다라는 판단 때문에 여기저기서 매수세가 많이 물러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장이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외국인도 그리고 기관도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서 매수에 나서지를 않으면서 시장이 올라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오히려 외국인보다도 기관이 더 수급이 좀 우호적이지 못한 모습이 연일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맨날 팔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오늘 그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장중 흐름 봤을 때 오늘 코스닥 지수가 2시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위쪽으로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결국 코스닥 지수 0.42%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아까 수급도 앞서서 뭐 얘기하셨지만 오늘 외국인도 안 샀고 기관도 안 샀어요. 외국인이 130억, 기관이 650억 둘 다 팔았는데,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그 시기와 맞물리게 외국인의 매도가요. 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지도 않았지만 400억까지 이 상승 흐름 나오기 전까지 400억까지 내려갔던 이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100억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2시 넘어가면서부터는 외국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매도 우위였던 이런 자금들이 매수가 다시 좀 들어오면서, 즉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코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반등한 모습이 확인이 된 겁니다. 아직 이렇다 할 반등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주식시장이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언제든지 외국인이나
기관 뭐 둘 다 들어올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지수가 좀 가파르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재차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루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좀 한 가지 또 업종별로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이 코스닥을 지탱하고 있는 양대 축 바로 이 제약바이오와 IT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 두 쪽이 오늘 제약바이오는 뭐 어제 있었던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 그리고 IT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있지만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상황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오늘 지수는 크게 비록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약바이오와 IT 업종의 긍정적인 흐름 여기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까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증시 반등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둬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시장의 양대축인 제약주와 IT주의 상승세를 주의 깊게 보셔야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화신테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자동차용 프레스 금형 제조업체인데요. 오늘 14% 넘는 급등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한 달 정도 약간 옆으로 들어 누워 있다가 오랜만에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앞서 뭐 이렇게 프레스 금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는요. 과거에 테슬라 쪽으로의 부품 납품이라는 어떤 재료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달부터 7월부터 이 방송에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자주 강조드렸던 것이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자동차 관련 부분과 그리고 IT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세 개를 가장 자주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전기차 관련주로서 역시나 좀 오래 쉬었던 만큼 강한 급등을 나오면서 장중에 최고치가 17%까지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14.3%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가장 좀 눈에 띄는 건 역시 거래량입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종목 거래량이 지금 134만 주 정도 평소에 그렇게 거래가 사실 많이 나오는 종목이 아닌데도 전거래일 대비해서 무려 15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거래량이 무려 15배나 늘어나면서 그 말인즉슨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순간적으로 이런 가격 메리트를 느낀 이 매수 수급이 몰려들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뭐 뉴스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뉴스나 기사라든가 공시의 형태로 호재가 나온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급이 몰려들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고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린 이 검색식 포착기에서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전기차라고 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멘텀에 더해서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검색기에서 잡아내 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오늘의 단기 급등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시초가가 사실 급등 출발을 갭상승 출발을 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소폭 하락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법에 포착이 된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뭐 다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다 올라가진 않았지만 지금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뭐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우수 AMS도 말씀을 드렸고 그 종목은 제가 누차 검색기에 정말 단골 포착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날 어떤 종목이 이 검색기에 들어왔냐, 포착이 됐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자주 포착되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 관심이 많이 살아 있고 또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검색기에 자주 올라오는 종목들 그리고 그런 섹터들 전기차를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 필요하고 후속주를 찾는 작업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량 폭증과 함께 급등 마감한 화신테크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프로스테믹스 확인하겠습니다. 이 줄기세포 관련주로 손꼽히는 종목이죠. 이 기업이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배양액을 상용화한 이후로 전 세계에서 50만 회 넘는 시술이 이뤄졌고 또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전년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정말 이 종목 과대 낙폭 이후에 상한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뭐 말씀하신 그대로라서 뭔 얘기 제가 더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연고점 대비해서 3분의 1로 주가가 쪼그라든 와중에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방송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그 종목 문의하실 때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그동안의 낙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했기 때문인데
뭐 차트 보시면 이거 뭐 현기증이 납니다. 딱 보면은 바로 이 종목이 4월 중순까지만 해도 15,000원대, 15,000원 넘어서까지 지금 거래가 되던 종목이 지금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0원대로 떨어졌어요. 15,000원짜리 가 있던 종목이 5,000원대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수익권에 있는 분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근데 종목은 그렇죠. 이 좋아서 올라가고 비싸지고 남들이 좋다고 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 지금처럼 이렇게 버려지고 있고 시장에서 관심이 사라지면서 고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고평가 논란에 휩싸일 수 있었던 만큼의 주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라면 그런 거품이 빠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수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관심권에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만 역시 오늘 조건 검색시에 검색기가 바로 급등주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서 바로 상한가까지도 기록을 했던 이런 종목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주가를 뭐 좀 계속 말씀드렸지만 4월 중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이상, 세 달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이 종목이 급등한 것은 뭐 기존부터 시수 건수가 많다라는 그런 부분은 주가가 올라가고 나니까는 재차 부각이 된 거고 기본적으로 오전장부터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 탈모 관련 제품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탈모 관련된 제품 매출이 작년보다 뭐 2배 이상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 주들은 대부분 그렇죠. 이제까지 어떤 뚜렷한 실적을 뭐 내고 있는 회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없고 지금 당장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 당장 매출을 못 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게 잘 되면 대박이 나겠구나라는 그런 단순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던 것이 바로 올해 초까지의 제약바이오의 급등 흐름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뭐 이렇게 프로스테믹스처럼 단기 급등 나오면서 바로 당일 날 포착되자마자 상한가를 가버린 이런 종목도 있고 여전히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것을 갈라놓는 근본적인 어떤 변수는 바로 실적 가시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바꿔 말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만간에 회사의 실적으로서 매출로서 영업이익으로서 얼마큼 빨리 돌아올 수 있느냐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탈모 관련 제품들, 탈모 관련 제품들이 잘 팔린다는 소식이 이렇게 바로 상한가를 만들어버린 직접적인 계기로서 작용을 한 건데 그래서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린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방송하면서 하반기 증시는 어쨌든 간에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세요. 이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이라든가 이 네이처셀 대표의 뭐 주가 조작 논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을 만큼 깔끔하게 가기 위해서는 검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바로 실적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가시성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종목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한 말씀드린 종목이 현재 뭐 수익권 잘 진행되고 있는 뭐 HLB 같은 쌀 때 비쌀 때 안 사다가 싸질 때 하면 되니까 그런 종목들 잘 대응해서 제약바이오 중에 잘 골라내면은 지금 원래 자리로만 돌아가도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기회가 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주 이제는 단순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 가시성이 눈에 띄는 종목 중에서 골라내셔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네페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CD 관련주들이 상승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이 네페스는 오늘 17% 넘는 급등세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정말 이 종목도 좀 오랜만에 강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것도 한 달 정도 동안 계속 아래로만 내려가서 네페스 아래로 네페스 뭐 이런 말을 농담 삼아서 하시는 분들도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예, 한 달 넘게 주가가 한 대략 30% 이상, 30% 넘게 주가가 빠지면서 지금 17,000원까지 갔던 게 지금 11,000원대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말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6월, 7월 2달 동안에 대체로 시장에서 급락한 종목들이 정말 많았죠. 이거 이상으로 빠진 종목이 수두룩했는데 네페스 정도면 사실 주가가 6월 초로 그냥 돌아간 것 뿐이니까 그렇게 주가가 아주 부진한 건 아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올랐습니다.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실적도 굉장히 괜찮죠. 지금 뭐 이 뭡니까? 이 모건 스탠리에서 그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 좀 약간
뭐랄까 평가를 굉장히 안 좋게 하면서 비중 축소 의견을 내면서 어제 하이닉스가 좀 급락을 맞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반도체 업종으로도 약간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어제 장 끝나고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고 했으면은 절대로 이런 네페스 같은 종목 자 보세요. 하이닉스가 오늘은 급락이 안 나왔습니다. 어제는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은 안 빠졌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네페스 같은 종목이 오늘 17%씩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라도 네페스를 갖고 그냥 버티셨던 분이 어제 하이닉스 급락하는 거 보고 또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반도체의 앞으로 어떤 이제 불안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서 오늘 아침에 만약에 이 종목을 팔아버렸다면 이 좋은 기회를 다 날려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 시장의 분위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미 벌써 벌어진 일을 갖다가 재탕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뉴스라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분위기를 타고 잘못 흘러갔다가는 조금만 버티면 이렇게 17% 올라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거 오늘 제가 검색기 포착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IT라서 안 사신 분들도 아마 분명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주가가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동안 한 달 동안의 주가 30% 이상의 주가 하락을 통해서 반영이 됐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오히려 좀 시장에서는 많이 떨어진 종목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좀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이렇게 오늘도 뭐 세 종목 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방송에서 가장 강조드렸던 뭐 자동차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IT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다 보면 평가나 이런 것들이 뭐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역으로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정말 기가 막힌 바닥권 매수 기회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하나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시장을 둘러보다가 한 종목 발견을 해서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어떤 강의라든가 종목 공개 오늘 추천주를 하나 제시를 해드릴 텐데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페스까지 검색계에 포착된 세 종목 들여다봤고요. 다음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는 주가 충분히 조정받고 이제는 상승할 일반 남은 종목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님, 오늘 강의 주제는 뭔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TV 방송 그리고 뉴스를 특히 진짜 많이 보시거든요. 뉴스를 많이 이렇게 보고 좀 정보 습득의 수단으로서 뉴스를 많이 보시는데 오늘 제가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챙겨보는 그 뉴스가 오히려 주식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뉴스가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 뉴스가 경제 뉴스, 주식과 관련된 뉴스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독이 되는지 그렇다면 그 뉴스를 어떻게 역이용해서 내 수익으로 바꿔갈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돌아와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뉴스 많이들 챙겨보실 텐데요. 이 뉴스가 왜 잘못하면 독약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지금 바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의 강의로 함께 하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회사, 나라 뭐 경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해외 증시에 대한 부분들, 각종 뭐 경제 상황, 종목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뭐 뉴스를 정말 많이 챙겨 보세요. 뭐 신문부터 경제신문, 경제 TV 뭐 이것저것 정말 많이 챙겨 보시고 막 이 포털 검색해서 이것저것 다 보고 하시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라든가 금융시장과 관련된 뉴스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더 손실을 부추기고 더 그 손실을 눈덩이처럼 불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오늘 제가 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뭐 공부도 많이 했었고요. 사실 뭐 어떤 구조 이 얘기를 시작하면 사실 일주일 내내 해도 좀 부족할 정도인데 오늘은 이것이 주식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배경에서 기사가 뜨게 되고 왜 그런 뉴스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늘 방송은 시청률이 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래 좋은 거란 게 그렇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걸 다 알아버리면 그게 나중에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늘 시청률이 좀 덜 나왔으면 하는 약간 좀 못된 생각을 잠깐 해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만큼은 아마 그 어디에서도 아마 좀 들어볼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 투자자에게 뉴스는 독약이다라는 것을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같이 계신 투자자분들이 그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에 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다 팔고 나간대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다 주식 정리하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뭔 소리야 하고 봤더니 이런 기사들이 막 쭉 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찾아봤더니만은 무슨 뭐 부자 보고서라고 해서 한국의 부자들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부동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부동산, 그러니까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 투자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8월 5일이니까 이번 주에 나온 얘기죠. 그래서 주식 투자의 비중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까지 떨어졌다. 즉 이제까지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전체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 중에서 주식에 들어가 있는 그런 비중, 이것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기사가 여기 날짜 기준으로 8월 5일에 좀 대규모로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밑에 보면 뭐 이런 제목들만 보면요, 뭐 많이 나옵니다. 한국 부자 95%는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을 가장 유망한 투자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뭐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 얘기는 잠깐 좀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주식 투자 비중이 전체 금융 자산 중에서 여기 보시면 11.8%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역대 최저라고 한 저 비율이 바로 11.8%, 즉 1억 정도를 만약에 10억을 갖고 있다면 1억 2천만 원 정도 아니지. 1억 1,100만 원이죠. 예, 1억 1,000만 원 정도만 주식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심지어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뉴스 기사는 가관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자, 자산가들 주식 다 팔았다. 다 안 팔았어요. 11.8%라고 위에 써놨잖아요. 근데 이 다 팔았다 얘기 나오니까 자, 제목만 보면은 보세요. 자산가들 주식 다 팔았다 이런 거 써놓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다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시장에 900포인트 근처에 있던 코스닥 지수가 지금 70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불안하고 뭐 여기저기 무역 전쟁이네 뭐네 불안한 와중에 저는 기사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TV 방송이라든가 보다가 저런 뉴스 기사를 딱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부자들이 주식을 다 팔았어?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뭐 그냥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기사가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뭐 약간 언론 어떤 학적으로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뭐 지상파, 공중파에서 뉴스라는 거는 뉴스를 볼 시간이 정해져 있었죠. 뭐 9시 뉴스, 무슨 뭐 5시 뉴스 이런 식으로 아침 뉴스. 그리고 신문을 우리가 기사라는 거를 어떤 이런 텍스트의 형태, 그러니까 글자가 적히는 형태로서 우리가 기사를 보게 되는 거는 보통 한 달에 뭐 5,000원, 6,000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신문을 받아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사, 언론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고정적으로 확보를 해놓으면 그냥 수입은 들어오니까 최대한 어떤 양질의 기사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겠지만 최근에 언론은 이 수익의 구조가 바뀌었죠. 바로 이제 광고라든가 클릭을 많이 하게끔 만든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 아예 100%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뭔가 좀 약간 과장돼 있는 이런 기사들이 좀 자주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런 기사들을 접하게 되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면 바로 다음과 같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자가 하는 행동을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부자들이 지금 주식을 다 팔고 있다면 그럼 나도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다 파는데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하는 게 맞겠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했으니까 부자겠지. 그러면 나도 지금 주식을 팔아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 고민에 많이 빠지시게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하나하나 제가 종목 예시를 들어가면서 왜 뉴스의 이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업종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아까 앞서 잠깐 우리 그 앞에 있었던 앵커분이랑 얘기를 하셨었는데 오늘 통신주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놀랐던 종목은 바로 LG유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LG유플러스라는 종목이 오늘 6.81% 하락을 했는데 여기 보면요. 자, LG유플러스 사실 그렇게 가벼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5% 이상의 등락도 사실 잘 안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오늘 무려 6.8%나 빠졌습니다. 제가 연중 최대폭 급락이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LG유플러스 떨어진 게 2015년 10월 이후로 제일 많이 빠진 날이에요. 즉 최근 거의 한 3년 가까이 동안은 LG유플러스가 하루에 6.8%까지 빠진 날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빠졌어? 오늘 하루 만에 무려 6.8%나 빠졌는데 이렇게 단기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 도대체 무슨 악재가 터졌길래 이렇게 많이 빠졌나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차트만 보면요 사실 최근 한 2달, 3달 동안 주가 굉장히 이쁘게 잘 올라왔습니다. 뭐 경기 방어주라는 성격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오히려 좀 주목을 받는 측면들도 있죠. 잘 올라오다가 이렇게 장대양 음봉 맞으니까 야 이거 뭐가 대형 악재가 터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개장하기 전에 LG유플러스와 관련된 이런 뉴스 흐름들을 쭉 보게 되면 자 바로 다음 화면에서 오히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어땠냐? 개장 전에 어떤 기사들이 나왔었냐? 자 보세요. 모 증권사에서 LG유플러스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고 괜찮고 앞으로도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라왔지만 더 간다. 결국 그 얘기죠. 아까 좀 전에 차트 보셨지만 LG유플러스 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17,000원대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증권사가 제시했던 목표가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 주가를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다는 리포트 그리고 상향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오늘 개장하기 전에 LG유플러스에 붙어서 LG유플러스를 혹시라도 이렇게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은 목표 주가 상향됐다라는 저런 뉴스 기사들을 계속해서 보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저거 말고도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 나온 얘기가 뭐 목표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거의 뭐 대서특필하다시피 계속 납니다. 목표가 올라갔고 사도 된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 나오면서 우리 솔직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뉴스 기사에서 자꾸 언급을 해주고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호재처럼 인지가 되시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목표가를 올린 반면에 주가는 오히려 폭락을 했다. 주가 하락폭도 최근 약 3년 사이에 있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 물론 오늘 하루의 시세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뉴스만 당장 보고 나서 이 뉴스만 바로 보고 오늘 아침 시초가에 LG유플러스를 매수하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동안에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지만 더 잘 간다 그래가지고 샀더니 사자마자 떨어지고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자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요. LG유플러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건 맞지만 왜 이렇게 주가가 오늘 빠졌냐?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LG유플러스가 오늘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주가는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앞서갑니다. 모든 것을 앞서가는 경기 선행 지표가 바로 주가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괜찮은 것도 알고, 앞으로 좋아질 것도 알고, 하반기 때 괜찮은 거 알고, 5G가 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과거 3개월 동안 LGU 플러스는 벌써 주가가 바닥부터 거의 뭐 30-40%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좋은 얘기가 나왔다. 자, 이미 주가가 올랐어요. 이미 주가가 올라와서 여기서 목표가를 올리면서 더 간다라고 말을 하는 자체가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얘기가 잔뜩 나왔는데 주가가 왜 빠졌냐? 바로 주가는 모든 것을 앞서서 선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을 미리 기대감 때문에 미리 올려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괜찮다고 하는데 왜 빠졌죠? 만약에 그럼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폭락하겠죠. 그때는 진짜 폭락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LGU 플러스의 어제 종가까지의 그동안 주가 상승 흐름은 앞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기대감을 미리 반영한 거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던 입장이었다. 오히려 증권사나 이쪽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오히려 차익 실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역으로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발상을 약간 뒤집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반 투자자들과 좀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따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온라인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남북경주 제가 5월 달에 매도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연역적 추리라는 거 아시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간단한 명제가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잃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봅니다. 근데 그런 대부분의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좋다고 하는 업종이라든가 관심을 갖고 하는 쪽이라든가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과연 올라갈까요? 만약에 그런 종목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다 가지고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올라간다면 이 주식시장에서는 수익 보는 개인들로 넘쳐나야 될 겁니다. 근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바꿔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반 개인 투자자, 즉 대중들이 투자하는 것과 오히려 약간 다르게 매매를 해야지만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거꾸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꾸로 반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르게 매매를 해야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제가 작년 말에 실제로 했던 매매와 정말 정확하게 일치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실전 매매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 분석을 제가 오늘 시간에 좀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그 종목이 뭐냐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종목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로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작년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해서 주가가 무려 121%나 급등했습니다. 2배 넘게 올랐다는 얘기죠. 2배 넘게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 종목을 실제로 제가 당시에 매매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가를 그때 당시 있었던 일과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왜 뉴스를 보고 뉴스 분위기에 휩쓸리면 나는 바보가 되는가, 나는 손실을 보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때는 2017년 10월 30일로 넘어갑니다. 2017년 10월 30일로 넘어가면 아시다시피 대우조선해양은 거래 정지였어요. 1년 3개월인가? 1년 3개월이죠. 1년 3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됐다가 작년 10월 30일에 다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랜 장기간 동안에 거래가 멈춰 있다가 오랜만에 거래 재개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엔 약간 눈치를 봐야죠. 약간 관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게 10월 말에 거래 재개가 되면서 주가가 거래 재개되자마자 폭삭 내려앉았다가 단기 급등했다가 도로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고점 2번 나오고 저점 1번 나오면 그 저점에서 매수하라는 그 기법 강의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마찬가지로 해서 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7,000원을 전후로 한 가격이 매수의 어떤 타이밍으로서 다가와서 그때 당시 매수가 들어갔는데 근데 보시게 되면요. 자, 그때 거래가 어쨌든 재개가 됐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다음 차트 다음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때 패자임 주가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빠져요.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작년 폐장일, 이게 날짜가 아마 제가 알기로 12월 28일일 겁니다. 2017년 12월 28일에 이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최바닥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 종가가 13,900원이었습니다. 당시 뭐 올라갈 때 뭐 24,000~25,000원까지도 올라가고 하다가 주가가 13,000원까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면서 작년 마지막 거래일, 2017년 마지막 거래일을 연 저점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기존의 대우조선해양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갖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우울한 상태로 이 보신각 종치는 거를 봐야만 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지금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관점에서. 저때 주가가 최저점이었고, 그리고 돌이켜보면 이후 3개월 동안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 얼핏 보기에도 주가 많이 올랐죠. 그러면 저같이 종목이 다 올라간 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저처럼 바닥까지 떨어진 종목을 가장 싸게 매수하는 이런 선취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했을 때 저 때가 정말 최적의 매수 기회였던 것이죠.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저 당시, 즉 작년 2017년 폐장일 종가 13,900원을 기록했던 저 때가 대우조선해양을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가장 싼 가격에 살 수 있었던 최고의 기회였던 것이죠. 저희 12월 28일이. 근데 여러분들 저 때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투자자들한테 정말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 그 뉴스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저 때 뉴스에서 과연 대우조선해양이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력이 있으니까 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씩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이거 제목 하나씩 읽어볼게요. 이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대우조선해양, 조선업 전반 우려 확대, 목표가 하향이라는 기사가 첫 번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 우수수 떨어지는 조선주 투자 심리 악화될 것이라고 역시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만 2017년 12월 28일이라고 나와 있죠. 대우조선해양의 주가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즉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싸게 살 수 있었던 그날 뉴스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봅니다. 수주 목표를 달성했지만 조선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 번째 뉴스 기사 제목이고요. 네 번째, 조선업의 빅베스 3년 진짜 고비가 온다. 빅베스 설명은 굳이 여기서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일단 진짜 고비가 온다. 진짜 고비가 온답니다. 아니 주가가 벌써 연 최저점인데 진짜 고비가 온대요. 이미 저 최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진짜 고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거 갖고 있는 사람 불안해서 이거 어디 잠이나 자겠습니까 이거? 응? 연말에 이거 뭐 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저렇게 정말 싸게 살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저때 당시 뉴스는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저가 매수를 하게끔 도와줬습니까? 아니면은 혹시라도 갖고 있었던 조금만 버티면은 바로 수익으로 되돌릴 수 있었던 기회를 오히려 뉴스가 날려먹었다. 바로 그게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오늘 강의의 제목이 바로 주식 투자자에게 뉴스가 독약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이런 투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길로 만들어버린 이런 기사들, 그리고 이런 판단들, 여론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거 보면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손절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손절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거 보고 무서워서 손절했으면 진짜 저라면 억울해갖고 한 달 동안 제가 들어 누워갖고 이게 뭐야 이게 되고 못 일어났을 것 같아요. 억울해갖고 이 뉴스 기사만 보면 다 진짜 손절하라고 다 잘라내라. 여러분들 이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손실 더 커집니다. 진짜 고비가 온답니다. 투자심이 약화된답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이런 생각 해보자 이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자 보세요. 아까 연 저점 작년 폐장일에 대우조선해양이 13,900원까지 빠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5,000원대에 있다가 13,900원이니까 사실상 거의 반토막 가까이 주가가 떨어진 거죠. 근데 만약에 보세요. 그동안에 주가가 13,900원까지 빠진 게 앞으로 나빠질 수 있는 악재를 반영해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좋은 것도 미리 반영을 하지만 나쁜 것도 미리 반영을 하는 것이죠. 좋은 걸 미리 반영한 LGU 플러스가 정작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오고 나니까 주가 6.8% 급락했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만약에 대우조선해양의 악재가 이미 그동안의 주가 하락에 싹 다 반영이 돼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한, 이게 바로
역발상입니다. 이런 역발상을 통해서 오히려 남들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오히려 저때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됐나? 그 매수의 결과 어떻게 됐나? 바로 다음 화면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히 다음 날이에요. 정확히 2018년으로 딱 바뀌자마자, 즉 저렇게 뉴스 기사에서 안 좋은 얘기를 잔뜩 한 바로 그 다음 거래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뭐 무겁던 저기 하루에 막 10몇 %씩 올라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어떻게 됐냐? 대우조선해양이 그 뒤로 석 달 동안 주가가 무려 120%나 급등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안 좋은 얘기 듣고 팔았으면 이거 안녕이에요. 이 수익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뭐 증권사 찾아가가지고 네가 목표가 하향한 것 때문에 나 이거 놓쳤다 하소연해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분위기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이런 언론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이 뉴스를 보고 기사나라든가 부정적인 리포트를 보고 잔뜩 위기감이 증폭돼 있을 일반 대중들, 일반 개인 투자자들과 똑같이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하고 대우조선해양을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시 지금의 시장 얘기로 잠깐 넘어올게요. 지금 우리나라 6월 그리고 7월 장 어땠습니까? 지금 뭐 악재들이 뭐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올해 6월부터 진짜 6, 7월 한 이때 해서 자, 악재가 풍년입니다. 뭐 연초부터 시작해서 뭐부터였어? 뭐 금리 그부터 시작을 했었죠. 정말 악재가 지금 완전 풍년입니다. 뭐 FOMC에서 금리 올린다니까는 한미 금리 역전됐다 그래가지고 외국인 자금 빠져나간다 그래. 오른쪽에 이거 달러 그림이죠? 예, 원 달러 환율이 갑자기 올라가서 무슨 뭐 우리나라 경제 타격 온다고 또 그것 때문에 외국인 빠져나간다고 또 뭐라 그래. 트럼프하고 시진핑 이거 화면 내가 3월 달 때부터 제가 쓴 거거든요. 3월부터. 이 3월 때 쓰는 걸 제가 8월 달까지 쓰게 될 줄은 제가 진짜 몰랐는데 이것도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재가 지금 여기저기 풍년인데 근데 정작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는 거 걱정하면서 실제로 팔아져 있기는 기관이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악재가 풍년이 지금 상황. 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조정받을 것 같고 아직 이런 악재가 끝나지 않았다. 지금 부자들은 주식을 팔고 있다. 뭐 이런 자꾸 얘기 나오면서 자꾸만 주식시장을 떠나게 만드는 뉴스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우조선해양의 사례, LG유플러스의 사례 이런 것들을 돌이켜봤을 때 오히려 지금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장의 급락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자, 제가 종목 하나 그때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이 HLB라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6만 원대에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지금 7만 원대로 올라왔죠. 저는 이 HLB라는 종목 15만 원대 저 꼭대기 있을 때요. 15만 원대 제가 사람 말 안 했습니다. 13만 원대도 사람 말 안 했고 10만 원대도 사람 말 안 했고 8만 원대도 사람 말 안 했지만 6만 원대는 사라고 했습니다. 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널렸다. 지금 이 종목이 만약에 전 고점 15만 원까지 가게 된다면 주가는 2배 이상 올라가게 되겠죠.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잘 갈 수 있는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죽지 않았지만 과도한 우려 때문에 주가만 그냥 빠져버린 이런 종목들을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종목 하나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HLB를 못 잡아서 현재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이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 고점까지 즉 이번 하락 파동이 나오기 전 고점까지 상승 여력이 대략 한 80% 가까운 78.5%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신고가 갈 필요 없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까지만 돌아가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 78.5%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최대 주주, 이 기업의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로서 들어가 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더 빠지나요? 아니요.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하향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맞은 대우조선해양이 그 뒤로 3개월 동안 주가가 120% 올라갔다는 얘기를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들었었죠. 자, 똑같은 형태로 목표가 하향 리포트로 오히려 저점을 확인시키고 급등할 수 있는 딱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종목입니다. 바로 잠시 후에 제가 돌아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면서 종목 받아가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나오는 뉴스들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강의 함께 하셨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십니다. 종근이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주실까요? 예, 제가 뭐 지금 땀이 막 삐질삐질 20분 넘게 지금 떠들면서 역발상에 대한 뉴스를 어떻게 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정확하게 기법이 일치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뭐 회사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뭐 말하기, 뭐 당연히 실적, 뭐 제가 실적 안 좋은 건 어차피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점까지만 해도 주가가 무려 8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만 박살이 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주주로 최대 지분을 들고 있는 기관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뭐 향후에 어떤 주가, 어떤 기관의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목표가 하향 나오면서 오히려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 없는 물량들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빠져나간 물량을 나중에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잡아서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 맥점에서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온라인 공개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9시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온라인 공개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여력이 70% 이상 크게 살아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이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 시즌2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